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기출 하루 3문제 보기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문제 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확인 설명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네,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죠. 중개보수를 받지 않아도 확인 설명은 해야 되고요.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확인 설명은 해야 됩니다. 1번 개업공개사가 중개 의뢰받은 경우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이 부분이 지금 못하네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정하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죠.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시행령이나 대통령령이나 같은 말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모두 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또는 대통령령 같은 말이죠. 그래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여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해야 됩니다. 말로만 설명하면 안 되고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쌍방에게 설명해야 된다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쌍방이 아니라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2번 개업공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 또는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 임대 의뢰인입니다. 매도, 임대 의뢰인 등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매수, 임차 의뢰인이 아니라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도, 임대 의뢰인은 그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불응해도 됩니다. 불응한 경우에는 개업공개사는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설명서 서식에 불응한 취지를 기재도 해야 되죠. 설명하고 기재도 해야 된다. 시험에 설명하거나 기재하면 된다. X입니다.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하면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중개가 완성되어 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소정의 확인 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된다. 교부는 쌍방입니다. 설명은 일방인데 교부, 설명서 교부는 쌍방이다. 중요하죠. 확인 설명은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만 하면 되는데 확인 설명서 교부는 쌍방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는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및 날인. 서명 및 날인하는 게 거래계약서와 확인 설명서 2개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모든 서식은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 되겠습니다. 5번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하여야 할 사항에는 당해 중개사물의 권리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계략적 사항도 포함된다. 양도 관련 조세가 아니라 취득 관련 조세입니다. 취득세, 지방교육세, 노후촌 특별세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되는 취득 관련 조세는 3개죠. 취득세, 지방교육세, 노후촌 특별세입니다. 그래서 취득 관련 조세입니다. 양도 관련 조세가 아니고요.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죠.
저는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이렇게 암기를 했죠. 세가 취득 관련 조세, 세금입니다. 세금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취득 관련 조세.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해설. 따라서 확인 설명은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된다. 확인 설명서 교부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를 해야 되죠. 1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보수. 중개보수도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가 됩니다. 계산하는 한 문제,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되죠.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전용 수세식 화장실의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를 갖춘 오피스텔, 소위 주거용 오피스텔이죠.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 교환의 경우는 첨부는 9 범위 내에서 보수를 결정한다 했는데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첨부는 5, 임대차의 경우에는 첨부는 4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하죠.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이외의 중개사물이지만 주택에 준하는 보수를 받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첨부는 9가 아니라 첨부는 5입니다. 1번이 따라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수 요율표를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지 않는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게시 의무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게시해야 되는 게 제가 몇 등 했는지 등수보자 이렇게 암기를 했죠. 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요율표, 그 다음에 보정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 됩니다. 맞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동일이라는 말이 3번 들어가야 됩니다. 동일한 중개사물, 동일한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이 사례는 오직 하나밖에 없죠. 매도인이 집을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다시 눌러 사는 경우 매매계약과 임대차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졌지만 이런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만 지급하면 됩니다. 동일이라는 말이 3번 들어가야 됩니다. 동일한 중개사물, 그 다음에 동일한 기회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동일 당사자, 동일한 중개사물, 동일한 기회, 동일 3번 들어가야 되고요. 4번 교환 계약의 경우는 교환 대상 중개사물 중 거래 금액이 큰 거래 금액이 큰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개 보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중개상물 가액을 거래 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억짜리 오피스텔하고 2억짜리 상가와 3억짜리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에 상가가 2억이지만 0.9니까 180만 원이고요. 주택은 3억이면 12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중개보수가. 그래도 보수가 큰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각각 받기 때문에 120만 원씩을 각각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5번 중개 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조례가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네, 사무소 기준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 사무소가 경기도에 있다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해도 경기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소 기준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했다면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입니다. 주택인 경우만 시도조례죠. 주택 외의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번이 정답이라고 했습니다. 1번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매매는 첨부는 5, 즉 0.5%, 임대차의 경우에는 0.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3번 문제는 시험에 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즉 매수 신청대리 행정처분사항은 시험에 거의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 절대적 취소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입니다.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 이 매수 신청 대리는 반드시 중개업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업을 하지 않고 매수 신청 대리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1번처럼 중개업을 휴업 신고한 경우에는 절대적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네요. 중개업을 폐업했으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중개업을 하지 않고 매수 신청 대리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그리고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다음에 중개업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중개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없는 거죠. 이 매수 신청 대리 규칙을 대부분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법관 출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은 하지도 않을 거면서 개업공개사 못하게 하려고 반드시 중개업하고 같이 해야 되고 중개업을 안 하면서 매수 신청 대리만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폐업을 하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 중개업을 휴업하면 매수 신청 대리 절대적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등록 취소해야 되는 사유, 휴업 신고는 반드시 등록 취소가 아니라 절대적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었죠. 휴업을 한 경우에는 절대적 업무정지인데 매수 신청 대리 업무정지는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중개사무소 업무정지는 6월 이하죠. 매수 신청 대리는 또 절대적 업무정지가 있습니다. 휴업을 한 경우에는 절대적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1월 이상 2년 이하라는 것도 주의를 해야 되겠죠.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는 6월 이하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꼭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세 문제씩 계속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